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계약률은 꺾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황금 세일 기간 동안에는 55인치 스마트 HD TV가 60만 원에 판매되는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가의 수리비로 논란이 되온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가 최대 15% 오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한국 GM, 쌍용차 등 국내 빅3로 불리는 완성차 업체들의 연비과장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계약률은 하락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청약 경쟁률은 월별로 16에서 18대 1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지난 3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을 보면 87.7%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92.2%에 비해 낮아진 것이며 1분기 89.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 계약에 나서는 이들이 슬며시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 반포 푸르지오 서밋의 경우 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미계약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8월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계약률이 저조해 30%가량 미분양인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지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직구족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일 기간엔 전자제품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최대 오프라인 세일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와 온라인 세일 행사 사이먼데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 황금 세일 기간은 할인폭이 큰 전자제품을 특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8일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공개한 판촉물을 보면 55인치 삼성전자 스마트 HD TV는 약 60만 원에 판매됩니다. 40인치 HD TV는 $80 내린 $298, 55인치 커브드 UHTV는 $200 싼 $998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가격은 비슷한 사양의 국내 판매 가격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형 가전제품을 따로 생산하고 유통업체들과 공동 프로모션도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홈페이지에서 TV 등의 가전제품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FHD TV를 중심으로 프로모션했던 LG전자는 올해는 UHD TV를 중심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냉장고 역시 가격대가 높았던 제품들을 대폭 할인, 프리미엄 제품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리노베이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냉장고와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패키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겐 별도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판매량이 부진했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엔 할인 행사 등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연간 전자제품 판매의 절반가량이 연말 쇼핑 시즌에 집중됩니다. 해외 직구는 배송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과 함께 이용 시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료가 최고 15% 오릅니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를 하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도 한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정부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차량의 보험료 문제점을 개선해서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비싼 차의 높은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38종의 고급 차량 보험료를 내년부터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보험료를 단계별로 최고 15%까지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고가 수입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가 전가됐었는데요. 이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더라도 상대의 차가 비싸면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청구되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현재 외제차와 국산차의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에 달합니다. 사고 날까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정말 과한 수리비가 청구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달 초에 강남역에서 이 택시와 슈퍼카로 불리는 람보르기니 차량의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한창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수리비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손님을 태우려던 택시가 후진을 하던 중 람보르기니랑 부딪혀서 범퍼와 본네트를 살짝 건드린 건데 수리비는 무려 1억 원이 넘게 청구됐습니다. 람보르기니 가격이 5억 원이었거든요. 심하게 파손된 것도 아니고 상처만 난 건데 수리비는 차값의 5분의 1이나 청구된 겁니다. 만약 국산차가 똑같은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요? 직접 알아보니 도색하고 범퍼를 새 것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수리비 차이가 좀 엄청나죠? 네, 정말 많이 나네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왜 오래된 외제차를 차다가 사고가 나면은 같은 차종의 신차로 렌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이 과도한 렌트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빌려서 타셔야 되는데요. 이 차량 수리 기간 중에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입차의 경우에는 차 사고가 나면 연식에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대 같은 종류의 신차를 렌트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동종 차량을 렌트해주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사고로 맡긴 차량의 연식에 상관없이 신차에 가까운 외제차를 렌터카로 쓰면서 보험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벤츠나 BMW 사고 처리를 맡기면 그랜저나 소나타가 렌터카로 지급됩니다. 5년 된 2000cc급 BMW 차량 수리 기간에 5년 된 2000cc급 소나타나 SM5를 렌트카로 받게 되는 겁니다. 렌터카 제공 기간도 바뀝니다. 원래는 사고 차량을 수리센터에 맡기지 않고도 보험 신청만 하면 렌터카가 나와서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비업체에 차를 인도하는 시점부터 차량을 수리할 때까지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차량 수리를 원하지 않으면 보상금만 제공해 주었던 것도 그게 바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였는데 이런 제도도 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종 보험 사기의 원인으로 지급됐던 미수선 수리비도 자차 사고에 한해 이제 폐지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주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빠른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견적서에 나온 현금을 보험사한테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비업체랑 짜고 허위 견적서를 받아서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거나 차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다니면서 수리비만 챙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미수선 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추후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다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보험개발원에 사고 차량의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등을 보관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의 수익 구조도 최소 2천억 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개선된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주식 범죄도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캐나다 트레이더들이 모여서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시세 조종에 나섰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초단타 매매로 고소득을 올릴 트레이더를 모십니다. 2013년 초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던 데이 트레이더 알렉산드르 밀러드가 한국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입니다. 밀러드는 한국과 중국 트레이더를 모집해 다국적 연합군을 꾸렸고 시세 조정, 이른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최신 시세 조정 기법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거래하면서 하루 동안 진행되는 거래와 가격 변동 횟수를 철저히 제한해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다국적 연합군은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 2년간 무려 1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억 2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이 2억 만리에서 활약한 덕에 감시의 눈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들을 추적한 끝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EC는 의심스러운 한국인 5-6명도 적발해 한국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자조단은 현재 미심쩍은 자금 거래 상당 부분을 파악했으며 이달 말까지 SEC에 분석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이들은 3-4배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오스코라고 국제증권감독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저희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각국 사람들이 규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 기관들의 공조를 통한 시세 조정 방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신흥시장 국가들 대부분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스마트폰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15곳을 선정해 이들 국가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와 제조사 점유율을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폴란드, 호주, 네덜란드. 이들 국가들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부쩍 높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이들 스마트폰 신흥시장 15개국 가운데 필리핀을 제외하고 14개국에서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집트와 터키, 루마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에선 점유율이 40%에서 50%에 달해 2위 업체와의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지난 분기보다 10%나 커졌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가 이끌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판매량의 13%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는 15개국 가운데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에서 3분기에만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을 정도로 동남아 시장의 스마트폰 수요는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신흥 시장은 인구 규모에 비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만큼 앞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수입차 연비 논란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국내 빅3로 불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대차와 쌍용차 그리고 한국GM이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박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등 세계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차종은 현대차의 산타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를 사후 검증한 후 연비가 제작사의 신고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차종 첫 출고 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10억까지 부과가 가능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 원, 쌍용차는 5억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 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작년 7월 포드 자동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세계사회에도 올해 제규어 푸조, 르노 삼성 자동차의 세계 차종이 연비 검증에서 1차 부적합 판정이 나온 가운데 과징금 상한선인 10억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을 늘리고 상한선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계사 중 현대차와 한국GM은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원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리스 시장은 지난해 7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리스 업체들은 할부보다 리스가 저렴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할부보다 최대 47% 저렴하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지 정훈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할부보다 저렴한 개인 리스. 현대캐피탈과 롯데오토리스 등 자동차 리스 회사들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홍보 문구입니다. 언뜻 할부로 차를 사는 것보다 리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차종은 판매가 2,867만 원인 르노 삼성 SM5. 계약기간 3년에 선납금은 30%로 했습니다. 이 경우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약 24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할부 구매를 할 경우 월 납입액은 50만 원 가량입니다. 당장 할부가 더 비싸 보이지만 좀 더 살펴보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리스가 더 많습니다. 선납금을 포함해 리스 고객이 3년 동안 내야 하는 금액은 약 1,700만 원. 현재 출고한 지 3년이 지난 SM5 중고차 가격은 1,800만 원대인데 할부로 구매한 뒤 3년 뒤 중고차로 판매하면 리스보다 600만 원가량 이득입니다. 리스도 계약기간 후 차를 인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은 더 높아지고 저가에 나온 리스 상품들은 대부분 반납형입니다. 특별 프로모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납 조건으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동차 리스 업체들이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비교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스는 그냥 사용료로 내는 거고요. 할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소유물에 대한 금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잔존 가치가 감안을 하면 수수료가 훨씬 높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꼼수죠, 꼼수. 리스 사용료와 구매 비용을 월 납입액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더 싸다고 홍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누적 도박액 1,000억 원 이상이 기록된 미국 카지노 전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법무부 소속 검사로부터 장 회장이 10년여간 1억 달러 상당의 베팅을 한 기록이 담긴 미국 카지노 전산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1심 구형 전날 자료를 확보한 탓에 항소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도박액을 80억여 원으로 책정했지만 항소심에서 1,000억 원의 누적 도박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감형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장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가구나 자재를 한데 모아 전시해 놓은 인테리어 쇼핑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KCC가 전시 판매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시장이 공사의 개념에서 쉽고 편리한 쇼핑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서부터 각종 가구와 가전을 한 공간에 모아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전시 판매장이 인기입니다. 전문 건축 자재업체 KCC는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KCC 본사 1층에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인 서초 본점을 열고 서울 강남권까지 진출했습니다. 앞서 KCC는 올 초 경기 분당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일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홈CC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상담부터 견적과 시공,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인테리어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은 오가닉과 소프트, 트렌디 등 각각 다른 스타일의 인테리어 패키지를 모델하우스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각 공간에 맞게 조명과 바닥재, 벽지와 문까지 KCC 제품이 설치됐고 가구와 가전은 각 전문업체와 협업한 제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같은 인테리어 패키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수준이나 이런 생활 수준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패키지만 고르면 정말 편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또 인테리어 플래너가 해주기 때문에 본사가 전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만족도가 좀 있다라는 거. 현재 전국에 9군데의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을 확보한 KCC는 앞으로도 수도권 전역으로 이 매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메신저 감옥, 직장살이, 출근충. 요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직장인의 고충을 담아 공감을 자아내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메신저 감옥, 스테이케이션, 출근충, 올해 새롭게 등장한 직장인 신조어입니다. 메신저 감옥이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말입니다. 메신저 때문에 사무실을 벗어나도 업무와 상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겁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69%가 업무 시간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88%는 즉시 그 업무를 처리하고 60%는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시집에 빗댄 직장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사, 선배, 동기들 등살에 만만찮은 직장 생활의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출근충은 출근과 벌레 충자의 합성어입니다. 이른 새벽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자기만의 시간은 거의 없는 직장인의 비애를 표현한 것입니다. 스테이케이션은 각각 머물다와 휴가를 의미하는 영단어 스테이와 베이케이션이 결합한 말입니다. 복잡한 휴가지를 피해 집이나 가까운 도심에서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도 부모에게 심리적 물질적으로 기대 사는 아이 같은 직장인들을 찰러리맨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갈등도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 데서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들을 가리키는 워런치족도 있습니다. 워킹과 런치의 합성어인데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뽀로로 아빠 최종일 대표, 열정감자 김윤규 대표 등 창업 신화를 쓴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한 기업가 정신주간에 참석해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실패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8회 기업가 정신주간이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주간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함께하는 도전과 혁신, 나눌수록 커지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날 오프닝 행사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창업 신화를 이룬 기업인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뽀로로와 타요 등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는 성공하는 콘텐츠 개발과 실패 경험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학가에서 열정감자 등 외식 체인으로 성공한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도 창업 과정을 소개하고 장사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아방지 손목밴드로 66개국 진출에 성공한 문성민 리니어블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 시 고려사항을 설명했고, 벤처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영아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도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업가 정신주간은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 시상식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등 기업가 정신 모색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창업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경찰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SNS에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19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로또 복권 판매점 650곳을 새로 모집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6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1%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4년간 77%나 늘어났습니다. 이 중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요. 스트레스는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된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운동 혹은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